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추겠습니다. 평균 연봉 1억 원. 대한민국 최대 생산 라인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이 마침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들의 파업 카드는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하루 수백억 원이 증발합니다. 피가 마르는 회사는 매번 백기를 들었고 천문학적인 청구서에 군말 없이 사인해야 했죠. 이들의 기득권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승리에 취해 있던 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인내심이 바닥난 자본이 텅 빈 공장에서 조용히 파업 손실액과 로봇 한 대의 몸값을 나란히 장부에 올려두고 인간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팠는지, 그리고 파업을 모르는 차가운 강철 로봇들이 어떻게 그들의 견고한 철밥통을 가장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박살내고 있는지, 그 서늘하고도 통쾌한 권력 몰락의 공식을 해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한 권력은 정치판이 아니라 울산의 거대한 조립 라인 위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2017년으로 돌려 그 권력이 정점을 찍었던 순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들은 24일 동안 공장의 심장인 컨베이어 벨트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기계의 혈관이 끊기자 매일 78억 원의 현금이 공기 중으로 증발했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받아든 손실 청구서는 무려 1조 8,900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마비된 공장 앞에서 회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라인을 다시 돌리는 대가로 1인당 475만 원의 타결금을 얻어냈고 완벽한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오만한 승리가 그들을 영원히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회사의 숨통을 조여뜯어낸 그 파업의 전리품이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통째로 대체할 강철 로봇들을 불러들이는 완벽한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475만 원을 쥐고 환호하던 그 밤, 굳게 닫힌 본사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장부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1조 8,900억 원이라는 출혈을 강요받은 자본은 소리내어 분노하는 대신 이 오만한 유기체들을 공장에서 영구적으로 대체할 가장 합리적이고 냉혹한 선택을 기획했습니다. 자본의 냉혹한 계산기 위에서 이제 생산직 노동자는 매년 달래고 협상해야 할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공장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완벽하게 도려내야 할 1순위 리스크로 재분류된 겁니다. 수십 년을 끄떡없이 버텨온 1억 원짜리 철밥통이 그날 밤 경영진의 장부 위에서 유통기한이 종료된 순간이었습니다. 자본이 굳게 닫힌 회의실에서 꺼내든 카드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역사상 가장 차갑고 완벽한 비용 장부를 펼쳤을 뿐입니다. 공장 라인 하나를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리려면 3교대로 투입될 인간 노동자 3명이 한 조로 묶여야 합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은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자녀 학자금부터 수한 명의 식대와 복지 비용을 얹으면 이 한 팀을 단 5년 유지하는데 무려 14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태워집니다. 심지어 이 청구서는 매년 여름 파업이라는 무기를 통해 무조건 우상향하는 통제 불능의 변수였습니다. 반면 회사가 1조 원을 베팅해 영입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장부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대당 몸값 2억 원. 이 새로운 노동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노조 가입 원서를 쓸 일도 없고 와이파이가 끊겼다고 라인을 세울 확률은 완벽한 제로입니다. 24시간 내내 혹사시켜도 전기요금과 부품 교체 비용만 더하면 5년 총 유지비는 단 2억 5천만 원으로 끝납니다. 인간 14억 원 대 로봇 2억 5천만 원. 비용 격차가 무려 560%입니다. 같은 5년, 같은 조립 라인, 심지어 더 정교하고 오차 없는 생산량. 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노동의 가치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감성적인 명분은 완벽하게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돈은 언제나 가장 저렴하고 통제하기 쉬운 곳을 향해 중력처럼 흐릅니다. 수십 년을 군림해온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데는 어떤 대단한 정치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560%의 비용 절감이라는 반박하기 어려운 숫자의 결론이 그들의 기득권을 구조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자본은 이 완벽한 로봇들을 들고 당장 울산 공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라인을 세울 수 있는 5만 명의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는 피 흘리는 전면전 대신 아주 치밀하고 서늘한 우회로를 개척합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주에 지어진 거대한 전기차 신공장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땅값이 싸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조지아주에는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강력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파업이라는 변수 자체가 애초에 설계도에 존재하지 않는 자본을 위한 완벽한 무균실을 찾아낸 겁니다. 회사는 이곳에 로봇들을 대거 투입해 인간의 방해 없이 24시간 100%의 효율로 자동차를 뽑아내는 압도적인 생산 데이터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남겨진 거대한 기존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굳이 시끄럽게 해고 통보를 하며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낡아가는 공장에 돈이 되는 새로운 전기차 라인을 배정하지 않고 매년 정년 퇴직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장은 신차 물량을 받지 못해 활기를 잃고 남은 노동자들만 머물자 떠나는 거대한 산업 요양병원처럼 서서히 수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본의 자연사 전략이라 부릅니다. 수십 년간 파업으로 회사를 멈춰 세웠던 절대 권력은 역설적으로 회사가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조용한 무시를 선택한 순간 완벽하게 붕괴했습니다. 자신들의 끝없는 요구가 결국 자신들을 영원히 대체할 파업을 모르는 강철 대체자를 스스로 불러들였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셈입니다. 이것이 끝없이 인내심을 시험했던 기득권이 맞이하게 된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결정한 결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무작정 뺏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권력의 몰락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계가 인간을 일방적으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스스로 멈추지 못했던 끝없는 비용의 청구서가 차갑고 완벽한 대체제를 공장 안으로 직접 초청한 것에 가깝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견고한 철밥통은 이제 문자 그대로 진짜 강철로 만들어진 로봇들에 의해 조용히 대체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누군가는 시대의 변화에 밀려난 안타까운 사연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그들의 파업 청구서를 직간접적으로 지켜봐야 했던 대중들은 오히려 이 차가운 기계들이 보여주는 합리적인 전환에 소리 없는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가장 비효율적인 권력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가는 가장 냉정한 공식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득권에 갇혀 스스로 붕괴를 초래한 절대 권력의 최후. 어떻게 보셨나요? 하지만 이 통쾌한 결말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서늘한 생존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은 감정이나 명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의 논리로만 작동합니다. 나 스스로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비용 장부 위에서 지워지는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냉정한 팩트입니다. 저 후드킴이 감정을 배제하고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판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차가운 현실의 숫자들을 계속해서 해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본의 중력이 이끄는 다음 목적지가 어디일지 여러분의 다양한 시선과 분석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